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능동 표현이랑 피동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 피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방법들을 좀 알아야겠죠. 자,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주어가 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주어가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주어가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이 바로 능동인데요.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피동은 뭐라고요? 주어가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하는데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동 표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그 피동 표현의 특징을 조금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거나 동작의 주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피동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초점이에요. 얘가 주어란 얘기죠. 동작을 당하는 게 주어라는 얘기고요. 동작의 주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피동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이 넓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길이 주어져, 넓혀졌죠. 근데 자기가 넓어진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넓혀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주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동 표현의 동작의 주체를 모르는,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피동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먹다라는 말도 있고 먹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능동의 표현이고 얘는 지금 피동의 표현인데 이것도 한 단어고요. 이것도 한 단어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히라고 하는 게 접사거든요. 그럼 얘를 파생어로 볼 거냐? 그거 아니에요. 얘를 단위로로 보는 경우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피동 표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현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동 표현의 종류,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가 파생적 피동문. 이걸 우리는 흔히 단형 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능동사 어간에다가 뭘 붙인다? 파생접사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 파생접사가 뭐냐? 이히, 리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한번 봅시다. 능동문이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잘 보세요. 지금 문 대상이 누구죠? 고양이예요. 그렇죠? 고양이가 주어고 누군가에 의해서 물려진 게 아니라 문 거기 때문에 얘는 능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표현을 한번 볼까요? 쥐가 고양이한테 물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쥐가 주어져. 그러면 이 쥐가 문 게 아니라 물리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고양이한테.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잖아요. 능동문의 주어가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부사어로 갑니다. 피동문의 부사어. 여긴 주어잖아요. 지금 얘는 뭐가 되죠? 목적어거든요. 그랬더니 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뭘로 간다? 부사어로 간다. 뭐 고양이에게 해도 되니까, 그치? 그리고 요 목적어인 쥐를이 피동형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바로 주어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술어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었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물다의 물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과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게 붙어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걸 피동 표현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변화했다? 물렸다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죠? 물다라고 하는 물 어간에다가 리,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그래서 이 리와 엇이 뭐가 되어서, 그렇죠, 축약이 되어서 렛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얻다에서 뭐를 추가시키니까 리, 바로 뭐를 추가시켰다? 파생접사 리를 추가시킴으로써 무슨 표현으로 바뀌게 됐다? 피동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파생적 피동문, 이희, 리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 말고도요. 단형 피동 말고 생각을 해봐. 단형 피동이니까 이번엔 뭐가 있겠어? 그렇지. 장형 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 우리는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는데 얘를 장형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는 방법이냐? 능동사 어간에다가 어지다나 뭐먹에 되다를 붙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써진다라는 말 분석해보면 쓰다라고 하는 말에 뭐가 붙은 거죠? 지에다가 현재형,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과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어지라고 하는 말이 붙음으로써 뭐를 만들어줬다? 그렇죠. 피동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린 장형 피동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에 되에다가 니은 그리고 다가 붙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붙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 피동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할 점, 이거는 PPT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인데요. 자, 얘들아, 이중피동 있잖아. 이중피동. 그러니까 피동 표현에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파생적 피동문이 있었고 통사적 피동문이 있었잖아. 이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을 이중피동, 다시 말하면 동시에 사용하는 표현 있죠. 동시에 사용하는 표현은 이중피동은 뭐다? 문법이 아닌 비문법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얘는 올바른 표현이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화법 작문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작문 문제에서 이와 같은 이중피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중피동 두 가지,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을 동시에 사용하는 표현은 비문법입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예가 있겠냐면 우리가 먹혀졌다라고 하는 말 있죠. 먹혀졌다. 얘는 문법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왜? 보면은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냐? 히라고 하는 우리 파생적 피동문이 파생적 피동이 붙은 상태에서 지라고 하는 통사적 피동이 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는 엇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와 다가 붙은 거죠. 지금 보시니까 히라고 하는 피동의 표현과 어지라고 하는 피동의 표현이 동시에 두 가지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문법이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를 빼거나 어지를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남겨두는 방법을 사용하죠. 먹혔다 해도 되고요. 먹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게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올바른 표현 볼까요? 먹혔다, 히었다, 먹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먹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이중피동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동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사동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강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